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유명 인사들의 등장이죠. 물론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높았고 새로운 인물들로 국회가 채워지는 역할도 했기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선거용으로 등장하는 인사들도 꽤 많았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중간 용도 폐기되거나 국민의 관심사에서 사라지는 인재들도 꽤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헛발질을 했던 초짜 정치인들의 모습 때문이기도 했고 유명인들이 정치를 모르고 들어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헛똑똑이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정치가 무엇인가를요. 이에 반해 독일은 국회의원들이 그리 유명한 사람들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명하다면 정치가로서 활동을 하다 유명해지는,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죠. 이는 독일에서 정치가가 된다는 것은 유명하기 때문이거나 자기 직종에서 뛰어난 인재라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독일에서 정치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정치 활동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한국과 독일의 정치 문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3명 정도의 독일 국회의원들을 잠시 보여드리겠고요. 이들에게 두 가지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두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는 점이죠. Bis 4 ungültige Stimmungen, 9 Stimmen, 29 Enthaltungen. Damit hatten wir 801 gültige Stimmen. Die erforderliche Mehrheit beträgt 401 und auf Paul Ziemiak entfallen 503 Stimmen, das sind 62,8%. Gehört, seine Stimme zu geben. Freunde und Freunde, ich danke euch für dieses ehrliche Ergebnis, was für mich Ansporn ist, hart zu arbeiten als Generalsekretär. Ja, ich nehme die Wahl an und bedanke mich für euer Vertrauen. Dankeschön. Herzlichen Glückwunsch und auf gute, viele Zusammenarbeit. Ziemiak ist in Polen geboren, mit seinen Eltern nach Deutschland ausgesiedelt. Herr Ziemiak, wem drücken Sie bei der nächsten Fußball-WM die Daumen? Polen oder Deutschland? Das wurde ich häufig gefragt, aber es ist eine ganz klare Antwort. Es ist Deutschland. Er hat sich heute als Kanzlerkandidat vorgestellt. Die SPD legt zu auf 32%. Er wirkt fast wie ein Heilsbringer. Der Schulz-Effekt scheint durchzuschlagen. 605 Genossinnen und Genossen! Ich bin seit über 30 Jahren bei den Grünen. Ich freue mich sehr heute auf Claudia Benedikta Roth. Die Demokratie, die muss ich mir jeden Tag wieder aneignen, jeden Tag wieder verteidigen. Das ist nicht selbstverständlich, dass wir in unserem Land die Pressefreiheit haben, das Demonstrationsrecht, die Meinungsfreiheit. Das ist genauso wichtig wie ein gutes Glas Wein. 앞서 보여드린 영상은 헬무트 콜 전 총리가 적을 두었던 독일 여당,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을 비롯 헬무트 슈미트 등을 배출한 독일의 전통적인 사회당이며 현 야당의 한 축인 3인당과 그리고 친환경 정당인 녹색당 등 유명한 정치가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린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특징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정당별로 골고루 보여드린 것은 독일에서 고졸 학력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대학 졸업자가 아닌 분들이 두 분이나 대통령이 되었고 꼭 대학을 졸업해야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펙과 유명세가 정치인이 되기 쉬운 환경과 조건인 건 사실이죠. 독일은 좀 우리와는 다른 정치 문화가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의 첫 조건은 대학 졸업자나 스펙이 아닌 뼛속까지 정치인인 사람들이 시스템적으로 국회에 입성한다는 사실이죠.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3명의 독일 국회의원들은 바로 오랜 기간 정치를 했다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어린 나이에 특히 청소년 때부터 정치를 해온 정치인으로는 선골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2018년 기민당 사무총장으로 당선된 파울 찌미시아크는요, 폴란드 출신으로 당시 당선될 때가 33살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당선이 된 거죠. 독일 바이에른 룬트풍구 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독일 뮌스트에서 법학 공부를 하다가 1차 사법고시에 떨어져 졸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후에 경영학을 했는데 이도 졸업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하여간 졸업장이 없고요. 그런데 33살에 독일 전통 정당에서 사무총장이 되었으면 당의 마당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이 당 구성원 구석구석 다 알아야 하는데 그럼 그는 과연 언제부터 정치를 시작한 것일까요? 그는 1999년 독일 청소년 기민당에 가입을 합니다. 2018년 당선 당시 33살이니까 역산을 해보면 만으로 14세 때부터 정치를 해온 겁니다. 두 번째 인물 마틴 슐츠는 지난 대선 당시 앙겔라 메르켈에 대항했고 슐츠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한때 돌풍을 일으키며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뭐 한 번에 훅 갔지만요. 어쨌든 이 사람도 대학 졸업장이 없습니다. 이분이 1955년생인데요. 김나지움이라는 독일의 인문계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대학 입학시험이기 때문에 졸업만 하면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출판사 영업에 관한 도제교육을 받습니다. 그는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대학도 안 가고 술만 마시다가 시간을 허비하며 살게 되죠. 그러나 1975년 19세의 나이에 당시 3인당이 운영하는 청소년 정치단체 유소스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능이 정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틴 슐츠도 어렸을 때부터는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머리가 큰 후 바로 정치에 관심을 가진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인물 클라우디아 로트는 녹색당 정치가입니다.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녹색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인물로 이 녹색당에선 입지적인 여성이죠. 그녀는 예전 연극학을 뮌헨 대학에서 공부했고요. 대학물을 먹었다고 하기에는 겨우 2학기 정도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이분도 1955년생입니다. 마틴 슈출보다 빠르게 1971년 독일 좌파당인 링크스라는 청소년 정당인 융 데모크라티에 가입을 하죠. 여기서 1990년까지 무려 20년 정도 활동을 하는데 이와 함께 1987년도에 독일 녹색당에도 가입을 합니다. 양다리를 걸치게 되죠. 뭐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요. 그리고 쭉 녹색당에서 활동을 하며 유럽 국회 국회의원으로 등원을 했고 차곡차곡 정치 이력을 쌓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외에 해당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독일은 20% 정도의 국회의원 구성이 대학 졸업장이 없는 인물들로 채워집니다. 독일은 전체 독일 연방국회의 국회의원 수가 709명이나 됩니다. 이 숫자도 매번 선거 때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요. 이거 설명을 하면 또 얘기가 다른 쪽으로 빠지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709명 중 현재 대학 졸업자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24%이고요. 여기에 전문대를 졸업해 석사학위를 가진 의원들이 6%, 그러니까 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30% 정도가 됩니다. 물론 박사학위 소유자 20%가 추가가 되고 고시 합격자가 또 20%가 됩니다. 독일은 대학 졸업장이 학사, 석사, 박사도 있지만 고시라는 과정도 있습니다. 사법고시나 또한 교사 자격증도 고시를 통해 취득을 하게 되는데 고시에 합격하면 졸업이 되는 구조로 학사나 석사라는 타이틀이 없다는 특징이 있죠. 또한 학사 학위만 취득한 국회의원이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80%가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로 국회의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당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녹색당이나 3인당은 상대적으로 대학 졸업자가 기민당이나 자유당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이 대학 졸업장이 없는 20% 중 3명이 실과 학교 졸업자인데요. 독일말로 레알슐레죠. 독일 교육 시스템이 아주 별나고 복잡해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실과학교, 독일말로 레알슐레라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로 10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독일 도제교육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공고상고 입학 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기준으로 하면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사람들을 전통 있는 독일 정당에서 추천을 해 연방국회에 들여보내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들 20%의 30% 중 67명이 도제교육을 마쳤고요. 2명이 마이스터입니다. 나머지는 이런 졸업증마저도 없습니다. 물론 독일도 대학을 중도 포기한 국회의원들이 이력을 감추거나 이를 인생의 오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잘 나가는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대학 중퇴 사실을 감추려 한다고 꼬집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성향이고 독일 정당 문화는 시스템적으로 학력과 스펙을 제1순위로 국회의원의 조건을 요구하진 않죠. 그러면 독일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독일에서는 정치가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뼛속까지 정치가인가입니다.
즉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정치 활동을 해오며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체화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정치가의 덕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대학생 커리어에 관한 뉴스를 내보내는 유니쿰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치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정치가들의 다양한 이력은 독일 연방국회 입성을 위해 지킨 코스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회 입성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의 청소년 조직에 들어가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즉 독일은 인기가 있어 정치하거나 선거 때마다 새로운 돌풍을 일으켜 정계에 입문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 대학 졸업장이나 대중 인기도 중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그럼 독일은 오랜 정치 활동을 한 정치인들을 국회로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다 국회에 입성하지는 못하죠. 또 어떤 기준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